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답군의 기자 김기재입니다. 좀 큰 소리로 해주세요. 예. 오늘 이 행사 자체는 그 참깨방송이라고 해서 인터넷 방송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 방송 통해서 인터넷에 다 배제가 될 테니까 혹시 안 오신 분들 계시면 그분들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홍관희 대표님, 홍관희 박사님을 알게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기자를 통해서 홍관희 박사님의 글을 갖다 이렇게 인용해서 여러 차례 써왔고 지난 10년 동안 박사님께서 통일연구원이 이제 그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바람에 박사님이 나오셨죠. 햇볕 정책 반대하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때 그 박사님 기자회견 하실 때 저도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고 아마 우파 행사 가운데 햇볕 정책 반대하시면서 직장을 박차고 나오셨던 우파 행사는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로 박사님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 이후에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워낙 박사님 청년 결백하시고 박사님이 무슨 일 하시든 간에 다 옳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사를 써왔습니다. 박사님이 잘 되셔야 되고 그리고 자유연합이 잘 되고 그러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12년 종북좌익 세력의 동향과 전망입니다. 사실은 그 며칠 전에 공안기관 그 산하단체에서 짧은 4장짜리 A4 용지 그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 작성했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작년에 클린턴 장관이 이제 공개했었는데 90년대 그 소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소형 핵폭탄 007 가방 크기만한 그 핵폭탄이 또 있습니다. 그런 그 소형 핵폭탄 100여 기가 이제 도난당했다는 얘기를 이제 직접 했고, 그 가운데 상당수의 그 소형 핵폭탄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어느 안보 관계자, 특히 그 북핵 전문가 중에 한 분인데 제가 이름은 직접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제3차 실험을 북한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올해 2012년에 그 핵실험은 북한에서 하는 핵실험이 아니라 서울에서 핵테러를 하는 핵테러 실험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올해 그런 그 핵테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 총선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안보 외국 세력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2012년 종북좌익의 세력의 그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상황으로 북한의 대남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그 김정일 상황으로 해서 변한 거는 남한이지 북한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 죽은 사망 직후에 그 12월 20일, 지난 12월 20일에 김정일 위원장 상황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그 조의를 표명했습니다. 300만 원을 굶겨 죽인 그 독재자에게 조의를 표명한 겁니다. 반면에 북한은 지난 1일 발표한 신년 사설에서 김정일 유은 관철 그리고 김정은 영도 체제를 강조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구체적으로 대남 정책과 관련해서 올해는 6.15 공동선언의 실천 방향인 14선언 발표 5돌이 되는 해라고 했고, 우리의 뜻깊은 올해에 온 결의가 새로운 신념에 넘쳐 조국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설은 또 뭐라고 했냐면 이 미군 문제 관련해서 내외 호전 세력의 군사적 결탁의 위험성에 각성을 높이며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인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북한 대남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다시피 전 한반도에 공산합니다. 이건 김정일 사망연기 1년 전에 개정된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조선노동당 규약은 서문에서 전국적 범위,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구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데 있고, 최종 목표는 온 사회를 주체 사상화해서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규약 서문에 명시되어 있는 여기서 전국적 범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은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한을 포함한. 그래서 먼저 남조선에서 혁명을 완수하고 후에 조국 통일을 한다. 이것이 북한의 대남혁명 목표입니다. 후 조국 통일은 뭐냐면 연방대 통일입니다. 연방대 통일은 쉽게 얘기해서 적화 통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뭘 하냐면 북한은
남조선 혁명을 완수하고 인민정권 수립한 다음에 남한의 인민정권과 북한 정권이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 다음에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한다. 이것이 북한 대남 전략의 그 골자입니다. 북한은 그 정권 수립 이후에 이런 그 대남 혁명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이건 김정일 사망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일 사망과 관계없이 진행된 이 북한의 대남 전략이라는 것은 북한이 지향하는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가 달성될 때까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 기조는 1964년도에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에서 김일성이 말한 전 조선혁명 달성을 위한 3대 혁명 역량 강화 노선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 사회주의 혁명 역량 강화, 남한 사회주의 혁명 강화, 국제 사회주의 혁명 강화 요 딱 세 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북한의 그 3대 혁명 역량 강화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남한 사회주의 혁명 역량 강화입니다. 요거는 네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먼저 남한 민주주의 운동을 적극 지원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남한 인민의 정치 사상적 각성, 세 번째는 혁명당과 혁명 주력군의 강화, 그리고 통일 전선 전술 형성,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국군 와해 전술, 그리고 반혁명 역량 강화 등 이렇게 딱 네 가지입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한의 민주주의 운동 지원, 이거 좌파단체 지원하겠다는 건데, 남한 내 종북 세력 투쟁을 공선동하고 요거를 이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그 대부분의 종북 세력들이 이른바 그 시민단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한미 FTA 반대하고 광우병 선동을 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진보연대라는 그 종북 단체가 있고, 범민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 요 두 단체는 이적 단체입니다. 그리고 민노총, 전교조 등 이런 좌익 세력들 를 주도하는 요 4개 단체 이외에 그 산하 단체가 또 엄청나게 많고, 이것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정대현이라는 이 한국진보연대의 집행위원장이 최근에 작성한 이 문건이 있습니다. 2012년 진보운동의 대도약을 위한 5가지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 보고서를 이 사람이 작성을 했는데, 이 종북인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2012년에 그 좌파 종북 세력이 운동의 목표를 첫 번째로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주통일은 적화통일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수구 보수 세력의 재집권 저지, 그리고 통일지향적 정권 창출, 민노당이 수권 정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진보 세력의 수권 세력화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고 예속적 한미동맹 체제에 결정적 하열구를 내므로써 연방제 통일이 실현 단계로 접어드는 국면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2015년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은 곧바로 연방제 통일로 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2년, 2015년, 이제 뭐 3년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올해 이 총선 대선에서 수구 보수 세력 재집권 저지하고 통일 지향적 정권을 창출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향후 한반도 정세의 현방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주 중요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 진보 세력, 수권 세력화 관련해서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2012년 총선에서, 올해 그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20석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한방을 이 진보 세력이 주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내 세력 20석, 교섭단체 20석 되면은 이 종북단체, 이 정당이 이걸 뭘 하게 되냐면은 바로 이 우파단체 탄압법을 아마 만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유연합이나 이런 그 보수단체, 애국단체의 활동을 법적 제한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옛날부터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두 번째로 그 남한 인민의 정치적 사상적 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그 무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정신적 무장 해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남한 국민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로 한총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한총련은 이적 단체입니다. 한총련 대의원 출신으로 그 민노당의 학생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해군창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이 해군창학교 교수 요원이 얼마 전에 이제 붙잡혔는데, 이 사람이 뭐라냐면 북한의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강의 노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해군창학교 생도들한테 열람을 하게 해가지고 작년인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이제 그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군 검찰 수사 결과가 어땠냐면은 이 해군사관학교 교수원이 마르크스의
해결법 철학 비판, 레닌의 제국주의론, 그리고 조선인민혁명군, 기억의 정치, 현재의 정치, 이런 그 종북 문건을 갖다가 인터넷 논문 검색 사이트에다 올려놨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그 내부 그 인터넷 사이트에다 올려놨다는 뜻입니다. 그 문제의 이 해군사관학교 교수 요원이 이 본인이 작성한 강의 노트를 갖다가 또 2009년도 2학기 해군사관학교 생도용 국사 수업용으로 이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모든 생도들이 열람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이거 우리 군에 굉장히 깊이 종북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